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송수연입니다. 와! 자, 오늘은 BGM 깔고 갑니다. 니네들이 저번에 내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좀 몰아서 올려주고 다들 이제 보게 했더니 16번의 이쪽을 내가 숙제를 내줬잖아? 근데 이제 똑같은 거 또 듣는 거를 지겹다고 하는 아주 용기 있는 자기 발언을 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BGM까지 깔아가며 다시금 요 16-2 쪽을 찍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고요. 무단정치 정중부 화포채무선 중립치령 김부시고 난리 났네요. 진흙국사 조계종 요즘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인데 역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클래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일편단심 정몽주 빠빠빰. 자,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태종태제 문단세 외워갖고 오셨죠? 태종태제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성 광인영 숙경영 청수민차 고고신. 요거 알고 계셔야지 이 부분이 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정말이에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 그 다음에 중종 인명선 그 다음에 광해군 광인 효현 숙경 그 다음 영 청순 헌철 고오순 하면 조선이 끝이 나요.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1392년 태조에 의해서 건국된 이래로 1910년 순종이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합을 당할 때까지 약 500여 년 정도를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개관 수업을 반드시 듣고 가시라고 했던 게 틀이 잡혀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발표 수업 듣기 전에 이 부분은 또 반드시 다시 한번 잡고 가자는 하는 바람에서 정치사 개관 부분을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태조 때 건국을 합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졌죠. 자, 이때 태조의 건국을 도왔던 사람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신진사대부였죠. 무슨 파? 그렇지, 급진파 신진사대부였죠. 건국을 BGM 껐고요. 자, 건국을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파가 도왔고요. 요때부터 통치체제 정비를 해가는 겁니다. 왕 혼자서 할 수 없었겠죠.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바로 훈장을 받았던 애들, 훈구파 애들이랑 같이 통치체제를 정비해 갑니다. 자, 정종은 우리가 사실 안 보는 이유가 있겠죠. 이보다 좀 더 중요한 사람 바로 태종입니다. 태조의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5번째 아들 왕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없는데 왕이 된 겁니다. 뭐를 거치면서? 왕자의 난이라는 반란을 2번이나 일으키면서 정도전과 같은 세력을 물리치고 왕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계속해서 힘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지만 왕이 될 수 없던 존재는 아닌 게요. 너무 똑똑했어. 그래서 첫째, 둘째를 물리치고 셋째가 왕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아는 훈민정음 만든 그 세종이 이 사람 맞습니다. 성군이었는데 이 성군의 아들 역시 똑똑했습니다. 바로 문종이었는데요. 문대는 안타깝게도 일찍 죽어요. 몸이 약해서 일찍 죽었다고. 자, 일찍 죽게 되니까 어린 나이에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다 보니까 조카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힘이 약해요. 특히 그래서 신하들 중에 김종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때 신하들에게 자꾸 좌지우지 되는 거를 삼촌으로서 보기가 힘들었던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스스로 권력을 잡고 왕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계유정란이라는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으니 그 사람이 누구야? 세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왕자의 난, 두 차례 왕자의 난, 그리고 건국, 건국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계유정난을 도우면서 훈장을 엄청 받았던 애들인 거야. 그래서 훈구 세력들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애들을 왕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훈장을 많이 받았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통치체제를 정비해 가는 주축이 됐던 거죠. 이해가세요? 네. 자,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었던, 여기 하나만 더 끼얹어 볼게. 왕이 될 수 없었던 태종과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뭐에 골몰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엄청 노력을 기울이게 되겠죠. 얘가?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세조는 결국 물러나게 되고 세조가 물러나게 되고 예종은 예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이제 넘어갈게요. 성종 보시면 됩니다. 태태세세성 요 5왕 때의 100년 동안 훈구와 함께 통치체제의 정비를 해간 거죠. 이해가세요?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100년 단위로 쪼개 공부하시면 돼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15세기엔 훈구랑 같이 통치체제를 정비한 거란 말이야. 성종은요. 제도를 완성했다 해서 성종이야. 제도를 완성했다 해서 성종이야. 어떻게 뭘 보면 제도를 완성했는지 알 수 있냐면 이때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됐거든. 완성됐거든. 모든 조선의 중요한 법들은 여기에서 완성이 되어서 수록이 된 거야. 어이구 잘리고 있었네요. 완성이 됐다는 거 성종 때입니다. 자, 그러면 100년 동안의 훈구가 계속해서 통치체제 정비를 주도했으니 권력이 얼마나 강했겠어. 그지? 그리고 공훈까지 받으면서 토지 같은 것도 부상으로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훈구 애들이요.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부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이 등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고요. 요 김종직이 속한 파가 뭐냐면 사림이라는 애들입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성종은요. 훈구를 까기 위해 사림을 등용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6세기 100년 동안은요. 이미 등장해 있던 훈구와 사림이 싸우던 시기인 거야. 훈구와 사림이 싸우던 시기, fight 하는 시기.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사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6세기 100년 동안 왜 이러니? 16세기 100년 동안요. 미안. 이거 왜 이랬을까? 16세기 100년 동안 사화가 지속됩니다. 4번 일어나요. 사화. 연산군 때 1번. 아니지. 연산군 때 2번. 무오사화. 갑자사. 그 다음에 중종 때 1번. 김효사화. 그리고 명종 때 1번. 을사사합니다. 오케이? 자, 무오사, 갑자사 친구들이 설명해 줄 건데요. 문제는 요 갑자사 때 훈구 애들이 엄청 죽었어. 훈구와 사림이 싸워서 사화가 일어났는데 이름만 봐도 얘들아 사림이 화를 입었지. 누가 당했던 것 같아? 사림이 당한 거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훈구에 의해서 사림이 밟힌 겁니다. 엄청 크게 밟혔죠. 외척과 훈구에 의해서 사림이 밟힌 거야. 연산구 때 무오사와 갑자사 역시 사림이 밟혔는데 하나 더. 갑자사 때는요.
연산군이 자기 엄마 죽은 거에 대해서 열받아서 일으킨 사화거든요. 이게 갑자사화가. 그래서 요때 엄마의 죽음에 관련된 훈구도 엄청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훈구가 와 도저히 우리 죽이는 것만큼은 못 참겠다라고 해서 연산군을 쫓아냅니다. 자, 여기에서 얘들아, 조선의 왕 중에 군으로 끝나는 왕이 2명 있어요. 연산군과 광해군이죠. 군으로 끝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왕을 해먹지 못하고 중간에 쫓겨났단 얘기야. 왕을 쫓아내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반정이라 그래요. 지금 정치하는 것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 반정이라 그래요. 왕을 쫓아내고 다음 왕인 누구? 중종을 왕위에 올렸다라고 해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쓸 수 있지? 광해군도 군으로 끝났네? 뭘 당한 왕이야? 그렇지, 반정을 당한 왕이야. 무슨 반정을 당한 왕이겠어? 뒤에 왕 이름을 따서? 그렇지, 인조 반정을 당한 왕이야. 이해 가시나요? 좋아. 자,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게 중종이에요. 역시 왕으로 오를 수 없는 사람이 반정을 통해 왕으로 올랐겠지. 그지? 당연히 훈구 세력들한테 훈장을 또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구 세력을 견제할 필요성을 또 느낀 거야. 중종이. 그래서 누구를 등용하냐면요. 그렇지. 성종처럼 사림을 등용하는데 성종은 김종직을 등용했다면 중종은 누굴 등용하냐면 조, 광, 조라는 사림을 등용합니다. 앞으로 해도 옆으로 해도 뒤로 해도 거꾸로 해도 조광조죠. 예, 조광조를 등용해서 조광조가 훈국가기를 제대로 시연한 거예요. 뭐 소격서 이런 것도 폐지하고요. 현량과 같은 거 실시하고 심지어 훈구들이 갖고 있었던 공훈, 잘못된 공훈이라 그래서 위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공훈을 삭제해버리려고 하는 거야. 도저히 훈구들이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하고선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광조를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기까지 해요. 나뭇잎에다 주초위양하고 써서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해서 모함을 해서 기묘하게 조광조를 쫓아내게 되죠. 이게 기묘사화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는 왜 일어났냐? 중종의 아들 훗날 인종이 되는 애에 자 여기에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외척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외척은요, 외가 친척이란 뜻이야. 누구의 외가 친척이야? 왕의 외가 친척입니다. 즉 인종이 되는 왕자의 외가 친척들이랑 명종이 되는 왕자의 외가 친척들끼리 fight, 싸움이 난 거죠. 우연찮게도 인종내 외척도 윤씨였고요. 그래서 얘는 형이라서 대윤하고 불렀고요. 명종내 외척도 윤씨여서 소윤하고 불러요. 대윤과 소윤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라인을 탔던 살인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살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대윤과 소윤 간의 사이에 라인을 탔던 살인까지 전부 다 죽게 돼서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가 일어난 거죠. 친구들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사화가 4번이나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상 결론적으로 누가 계속 밟힌 거야, 4번이나? 그렇지, 사림들이 계속 밟힌 거야. 그러면 사림이 계속 밟혀서 쫓겨나고 밟혀서 쫓겨나고 밟혀서 쫓겨났잖아? 그러면 사실 조정인 누구만 남아있어야 돼? 훈구가 위너로서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웬걸? 선조 때는요, 누가 뭐래도 사림만 살아남고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훈구는 완전 멸종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서원이라는 얘네들 학교랑요, 향약이라는 얘네들이 만들어서 향촌에다가 뿌린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도 친구들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사림이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이 사림이 자기들끼리 정말 이제 잘 지내면 좋겠는데
아이고 세상에. 둘로 또 쪼개져. 이조전랑 뭐 인명 문제나 뭐 아니면 얘네들 학문적인 문제라든가 뭐 혹은 그 외척들이 정치에 참여하냐 마냐에 대한 그런 부분 그걸 어떻게 허용해 주냐 마냐에 대한 그런 내용에 따라 기성살림과 신진살림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동쪽에 살았던 애들 중심으로 동인, 서쪽에 살았던 애들 중심으로 서인하고 부릅니다. 역시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요건. 근데 이 동인이 얼마 못 가서요. 북인이랑 남인으로 또 나뉘어요. 그럼 지금 조정에는 몇 개의 붕당이 있는 거야? 북인, 남인, 서인이라는 당이 있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붕당이라 그래요. 요게 벗붕자거든. 사림들 안에서 벗들, 친구들끼리 당파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야. 앞으로 그래서 사림이 집권한 다음에는요. 사림들이 만든 당파, 붕당이 정치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각 왕 때 어떤 붕당이 힘이 셌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때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조선에. 바로 선조 때 일어난 건데 누가 쳐들어왔냐면 1592년이야. 우연찮게 1392년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서 1592년 누가 쳐들어오냐면 저기 바다 건너 얘네들 누구? 외입니다. 외. 외들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외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선조 때. 오케이? 자, 외란이 일어나자 난리가 납니다.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는데요. 요 외란 때 의병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붕당이 있어. 걔네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북인이야. 당연히 외란이 끝나고 난 다음엔 북인 애들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겠죠? 거기에다가 선조의 세자였었던 광해군은 외란 때 분조 활동이라 그래. 선조는 의주로 냈다 토낄 때 광해군은 한반도의 중심에 남아서 백성들을 돌봐줬거든. 조정을 나눠서. 이걸 분조활동이라 그러는데 요 분조활동과 북인들이 힘을 합쳐서 분조활동을 인정받은 공로를 인정받고 북인들이 이 광해군을 지지해서요. 요때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 북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쓸게요. 북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요때 요 외란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준 애들이 있어. 저기 위에 중국의 명나라거든. 근데 명나라가 이때 이미 약해지고 있었어요. 대신 누가 힘을 갖게 되냐면 맞아. 청나라가 점차 힘이 세지고 있었어. 청나라는 사실 이때는 청이라고 안 부르고요. 후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우리 공부했었던 여진족들입니다. 후금이 점차 성장하고 있을 때였는데 광해군이 방금 우리는 전쟁이 끝났고 명나라는 계속 약해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서 쇠퇴하는 명과 점차 커가는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라는 걸 펼쳐요. 북인이랑 같이. 그런데 이 중립외교가 빌미가 돼서요. 북인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권력에서 소외됐던 애들 누구겠어? 여기 북인 제외하면 누구 나가나? 남인과 그렇지 서인이죠. 정확하게는 서인 중심으로요. 중립외교를 펼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치에 반대했다 반정 인조반정입니다. 자, 누가 주도를 했다고 그랬어? 이 인조반정을? 그렇지, 서인이 주도를 한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붕당 정치라 하면요. 당이 나 혼자만 있으면 붕당이 아니야. 그건 독재지. 붕당 정치가 되려면요. 여러 개의 붕당이 서로 견제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서인 혼자 있으면 독재잖아. 그건 붕당 정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일부 남인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붕당 정치를 이어나가게 되죠.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쭉 가게 되다가 현종 때가 되면 사실 약간 대등해져요. 서인과 남인이. 어쨌든 현종 때까지는 붕당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자, 다시 인조 때로 좀 돌아올게요. 인조 반정으로 왕이 올랐어. 즉 광해군의 중의배교를 까고 정권을 잡은 거란 말이야. 서인과 인조는. 그지? 그럼 당연히 중의배교를 할 수가 없겠죠.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명나라랑 다시 친하게 굴고 후금을 배척했단 말이야. 그래서 후금이 빡쳐서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라 그래서 호란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두 번 일어나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자, 호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청나라,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 바꾸거든. 청나라의 사대를 하는 걸로 바뀌죠. 자, 여기까지 양란을 중심으로 외란과 호란의 양란을 중심으로요. 조선의 전기와 조선의 후기가 나뉩니다. 오케이? 왜냐면 전쟁을 겪다 보니까요. 조선이 엄청 변해요.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린 다시 붕당 정치로 좀 돌아올게요. 효종 때는요. 요 호란에 대한 복수, 청나라 오랑캐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북벌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결국 실패하고요. 다음 왕인 현종이 왕위에 올랐거든. 근데 요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 송, 논, 쟁이라는 논쟁이 일어나요. 얘를 갖다가 말싸움 한다는 뜻이거든. 소송이라는 게 말싸움을 한다는 거야. 어떤 얘기냐면 장례 치를 때 상복을 몇 년 입냐 갖다가 싸운 거거든요.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들으실 거예요. 요거 갖다가 서인이랑 남인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붕당 정치가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공존을 해야 했던 붕당 정치가요. 변질되게 됩니다. 나쁜 쪽으로. 그래서 숙종 때부터는요. 환국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환국이 뭐냐면 국면이라는 말 아시죠? 장면이에요. 장면. 정치 장면이 전환됐다는 거야. 전환. 휘리릭 바뀌었다는 거야. 자, 다시 예송 논쟁 때는요. 만약에 서인이랑 남인이랑 싸웠어. 그래서 서인이 이기면 서인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뭐 요게 다 서인이라면 남인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차지를 했어. 반대로 남인이 이기게 되면요. 남인이 요만큼을 차지하더라도 서인이 같이 공존을 했었죠. 그런데 환국은 달라요. 환국은요. 만약에 서인이 이겼어. 그럼 서인밖에 안 보여. 남인은 다 저 밖으로 쫓겨난 거야. 그런데 남인이 만약에 이기잖아? 그러면 서인이 아예 안 보여. 역시 서인은 다 밖으로 쫓겨난 거야. 이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 이건 독재나 다를 게 없잖아. 심지어 나라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서인이었다가 남인판이었다가 남인판이었다가 서인판이었다가. 심지어 숙종이 이걸 왕권 강화에 이용하면서 부인들을 갈아치우면서 서인 남인의 환국을 주도합니다. 이걸 환국이라고 하는데 요때 그래서 그 유명한 장희빈과 인현왕후 얘기가 나와요. 장희빈이 이제 남인 쪽 여자였고 인현왕후가 서인 쪽 여자였거든. 그래서 인현왕후가 중전일 때는 서인판이고요. 장희빈이 중전일 때는 남인판이에요.
이게 무슨. 그래서 환국이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 엄청 죽일 듯이 싸워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수종 때가 끝나면요. 남이는 이제 정치 권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자, 다시 정리.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나면서 사실 북인은 이제 정치 권력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돼. 서인과 남인만 남았다가 환국을 거치면서 남인은 이제 정치 권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돼. 그러면 서인만 남았네, 세상에. 그런데 서인만 남으면 이게 붕당 정치야? 아니야. 물론 서인이요. 둘로 쪼개져요. 하나는 장희빈이, 요 남인 쪽 여자였던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었거든. 장희빈의 아들이 당시에 세자였단 말이야. 이 세자가 왕이 되게 가만히 둘 거냐? 아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되면 반드시 우리 서인에게 복수를 할 거다. 절대 가만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하던 두 세력이 대립을 한 거예요. 장희빈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 불쌍하다. 얘 살려두자라고 말했던 애들은 소론이라는 애들이고요. 아니다. 완벽하게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던 애들은 노론이라는 애들이야. 그렇다면 노론은 누굴 지지했냐면 사실은 절대 또 왕이 될 수 없던 사람입니다. 무수리의 아들이었던 연인군이라는 애였거든. 얘를 지지합니다. 얘는 보잘것없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얘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한 거지. 우리 말을 잘 들을 거야 했지. 그런데 결국 숙종이 갑자기 죽게 되는 바람에 장희빈의 아들이 왕에 올라요. 그게 누구냐면 경종이야. 그런데 경종이 일찍 죽어요. 어떻게 죽는지는 수업 시간에 잘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노론이 지지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무수리의 아들로 왕이 된 영조입니다. 영조는 그러면 누구의 지지를 받은 거야? 그렇지, 노론의 지지를 받은 거야. 이때부터 노론판이 됩니다. 조선의 정치판은 그래서 노론의 하나의 당, 일당 독재가 진행되게 돼요. 이제 붕당 정치가 아니게 된 거야. 환국에서 일당 독재까지 가게 돼서 조선의 정치판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일당 독재를 쳐부수고 노론판인 정치권을 개혁하고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영조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노론의 지지로 인해서 왕이 올랐지만 어떻게든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정책이냐면 바로 탕평정책이라고 해. 영조는요, 탕평책을 펼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을 어느 정도 하고요. 노론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킵니다. 근데 물론 아무런 피를 흘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때 그래서 아들을 비명행사에 잃잖아. 뒤주에 가둬서. 그게 사도세자였죠. 사도 얘기입니다. 그 사도의 아들이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할아버지를 이어서 역시 탕평정책을 추진하고요. 사실 정조야말로 가장 노론이 싫었던 애겠죠. 자기 아빠를 죽인 게 노론이거든 사실. 그래서 소론도 등용하고 여기저기 막 등용해서 정조가 탕평정치를 실시합니다. 사실은 영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탕평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실은 강력한 왕권의 기대였을 뿐이었던 거야. 제대로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게 바로 19세기 100년 동안은 바로 세도 정치라는 절대 정치 형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정치가 펼쳐지게 되거든. 이제는 노론이라는 하나의 당이 독재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이제는 하나의 가문이 독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동 김씨나 김씨인가요? 김씨. 풍양조 씨 같은. 즉 김씨나 조씨가 아니면 정치에서 중요한 고위관직을 차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 거죠. 바로 순조 때부터요. 헌종, 철종까지 3대 60년 동안
세도 정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탄평 정치는 일어나지 못했던, 이게지. 탄평 정치로 이겨내질 못했던 거죠. 세도 정치가 펼쳐지니까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혼란했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을 어마무시하게 일으킵니다. 옛날에 걔 누구야? 걔 있잖아. 정말 홍경래의 난. 그러니까 뭐시기요. 아무튼 효명세자. 박보검 나왔던 거 있죠. 그 여자애 누구더라? 김유정? 맞나? 그 걔네들 나왔던 드라마 효명세자. 요때. 그 홍경래 딸이 나온 거잖아. 물론 픽션입니다. 소설이었어요. 어쨌든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요. 실학이라는 학문도 나타나고요. 서민 문화도 많이 발전하던 시기입니다. 힘들다 보니까요. 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정치도 너무 혼란했고요. 그런데 이 세도 정치 60년이나 지속됐던 이 세도 정치를 깨부순 사람이 있어. 10년 만에. 그게 누구냐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흥선 대원군이란 사람입니다. 대원군은 왕의 아빠인데 왕이 되지 못했던 사람을 말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양자로 드리거나 조카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의 진짜 친아빠인 거야. 대원군이라는데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그러니까 아빠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깨부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근대라고 불러요. 이때부터를 사실 근대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이 구한말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조선 말기거든. 근데 선생님은 옛날 대한제국 말기라 그래서 구한말을 쓸게요. 조선 말기거든. 이때가 요 조선 말기를 포부를 연 사람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세도 정치를 끝냈으니까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선 정치사 개관 수업을 다시 한번 굉장히 자세하게 봐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먼저 16분짜리 듣고 공부하신 다음에 나중에 복습 영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시면서요.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요 칸에다가 요 개관표에다가 정리해가면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와, 안녕. 마밤.